공무원 수를 늘려 직업난을 해결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때 우리는 근데 얘기했죠. 예. 지금 공공근로 개념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이 나라의 좀 공익적 가치를 많이 창조하는 사람들을 지금 공공근로 그 용어가 좀 어떤 게 이미 어떤 정해진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. 공적인 근로, 홍익근로라고 불러서 좀 공무의 영역을 많이 넓혀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. 다만 그러려면 그 전에 양심 문화가 보급되면서 양심적인 게 가치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도움을 준 만큼 사회에서 적당한 페이를 주자, 대가를 지불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착돼야 이게 문제가 없이 자명하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고요. 지금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국민의 봉사자라기보다는 또 이 국민의 뭐 눈먼 돈을 뭔가 그렇죠. 착취해 간다는 그런 비판도 많고 의혹도 많은데 단순히 여기서 공무원 수를 늘려서 그 직장이 양질의 직장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또 공무원 수만 늘려나가는 방식 혹시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이 사회에 또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저희는 공무원 수를 늘려나가는 방식 자체는 좋은 어떤 방식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에 공무원의 그 재이치 찾기, 국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기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런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으로서 평가받는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이미 양질의 일자리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그런 문화교체죠. 예. 문화적 어떤 이 변혁이 먼저 진행돼야 된다.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자부한다. 네. 단순히 공무원 숫자 늘려 해결할 일은 아니고 그 자리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참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이런 일은 인간이 정말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주시시키면서 이 사회가 그런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 공약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적인 분야의 공무원 수는 좀 어차피 앞으로 전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줄어나가고 아까 말대로 보육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꼭 필요한 부분, 치안, 이 문화예술 쪽 이런 영역들이 무궁무진합니다. 그쪽은 좀 늘려나가는 걸로 하는데 81만 명이라고 딱 하니까 눈에는 딱 와닿긴 하는데 그 약속 때문에 솔직히 제가 토론회 때 되게 재미가 없었던 게 그거 재원 얘기 계속 물어보느라고 정말 다른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랬거든요. 그렇죠. 재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화의 변혁입니다. 문화 교체. 어차피 시장에서 그동안 나는 시장에서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, 취직을 했다, 기업 활동을 했다라고 할 때요. 시장에서 적정한 어떤 페이를 지급받고 이윤을 얻으려면요. 그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. 기여한 만큼 이윤을 얻는 겁니다. 즉,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활동이라는 것마저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나 재화의 만족을 주면서 이윤을 취하는 방식입니다. 더더구나 공무원은요, 그런 기업들보다 더 공익적인 가치가 강조돼야 되는 분야죠.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적정한 페이를 이 사회에서 지급받는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반드시 받아야 옳고, 특히 공무원은 이 사회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이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직업이다.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요.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재원으로만 단순히 접근해 간다면요. 이 구시대 문화 속에서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. 국민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아시지 않겠어요? 양심적인 공무원이 늘어난다면 그 반대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.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.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빠지고 어떤 기능적인 공무원 수를 단순히 늘린다. 아니면은 이제 일자를 생색내기로 한다 그러면 다시 사실 국민 양심이 벌써 이미 찜찜하시죠. 가서 뽑아놓고 돈 주고 일하는 사람 생기거나 비양심적인 사람 생기거나 예컨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행태를 하는 그 비윤리적 공무원들도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벌써 걱정이 이미 다 국민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식의 공약이
올바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심적인 공무원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것을 하겠다라는 얘기하면 국민이 양심이 전혀 그 의문을 그렇죠. 가질 이유가 없겠죠. 그러니까 저는 그 윤 대표님 말씀처럼 태도적인 문화가 우리에 너무 스며져 있다고 보는 게 정치인들이 이제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미 다 안을 짜서 가서 공무원을 눌러요. 그럼 공무원들은 답답하니까 그럼 내가 답답하니 난 이제 편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삐져나갔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면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은 에이 그냥 내 삶이나 즐기자고 갔을 수도 있거든요. 처음에 그 입사했을 때의 그 뜻 불타는 애국심은 사라질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결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공무원 수가 예. 지금 공약으로 만약에 사실 공무원 수가 공약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나라가 맞아요. 81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데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김대중 대통령 때 그 IMF 때문에 국가 재정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공무원 수를 줄인다든가 공무원 월급을 동결시키든가 삭감하는 것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실이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주어진 사명이 지금은 말 대통령 때 일자리가 이번 그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되니까 그 공약을 지금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양심적인 반로가 있고 양심적으로 운영할 어떤 내부적인 내막이 있는지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한테는 의혹이 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이거 흘러가다가 또 정권이 상황이 바뀌면 또 공무원 후려치기에서 또 잘라낸다든가 임금급여 그렇죠. 삭감한다든가 네. 벌써 공무원 연금 삭감은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예, 이제 맞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 국민한테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예. 여기 올라온 말씀 좋으시네요. 공무원이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. 또 그런 또 못된 무리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요. 또는 진급이 안 된다. 진급이 안 되고. 이거 바로 잡겠다는 게 저희 예. 공약이죠. 저희가 이 공무원들이 원위치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공직자들의 문화를 양심 문화로 개선하겠다 주장한 거죠. 그러면 이 물 흐르는 소수의 미꾸라지들만 잘 잡아내면 그렇죠. 예, 이런 자괴감 안 느끼시면서 정말 내가 이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월급을 떠나서 정말 보람되구나 라고 느끼실 만하게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대통령이 그거 못하면 자격 없는 겁니다. 공무원들 가슴 못 뛰게 하면요 대통령이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격이 없죠. 저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는 게 나라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또 하는 그런 가능성도 네. 국민들이 항상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복지부동 하는 것보다 가슴 뛰게 빨리 나는 이 정부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게 양심 리더십이지 않을까 합니다. 그렇죠.